삼성전자 실적 발표 영업이익이 20조 나왔습니다. 20조. 어떤 시장의 어떤 우려를 확신으로 바꿔주는 그런 계기는 됐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더 확신을 가졌던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들고요. 최근 애플 임원뿐 아니라 델,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직접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급사가 고객을 선별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내용도 짚어보죠. 네,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현재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공급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한 상태다 보니까 그 물량 확보 여부가 그 빅테크 실무자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최근 애플도 지금 거의 직원들이 국내 상주해가지고 반도체 지금 얻으려고 그러고 있고, 얼마 전에 MS가 그 협상장에서 원한 조건 공급 어렵다고 들으니까 그냥 문 박차고 나갔다 이런 소식도 있고, 지금 한국의 상주에서 그 반도체를 달라라고 지금 막 읍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거 확보를 못하면은 실제로 해고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구글 TPU 수요도 급증하고 그러면서 이거 장기 계약을 안 해줘요. 이거 체결이 안 되면서 일단은 이게 지금 그 K배터리가 상당히 귀여움이 돼버렸고, 그런 이유가 지금 AI 성능의 필수 요소라는 거죠. 전 세계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는 거죠. HBM 같은 경우는 20년까지 물량이 다 완판돼 버렸은 상태고, 그리고 내년 생산 물량 계약 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에서도 그래서 아시아 채용 담당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채용을 했는데 지금 아시아, 한국, 대만, 싱가포르 쪽 현지 근무자들에 대한 밀착 관리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가격 불문하고 무제한 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태인데, 가격이 천정부지로 뜨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10월 달까지만 해도 그 삼성이랑 하이닉스 같이 올라갔는데,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서 갔었어요. 하이닉스가 120% 올라갈 동안 삼성가 50%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하이닉스가 중간에 투자주의도 걸리고 이랬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잘 갔다가 지금 그 HBM 시장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AI 성능 경쟁이랑 그 미국의 수출 규제가 좀 완화가 맞물리는 바람에 HBM3 가격이 50% 이상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HBM3는 한 20에서 30% ASP가 하락을 하고 HBM4가 50% 이상 올라가서 이를 상쇄하는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평균 ASP는 떨어질 수도 있다. 골드만에서 30만 원의 매도 리포트 쓸 때 그렇게 지금 봤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존 고객사와 그 HBM3 12단 재계약 공급가를 50% 이상 인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세대 HBM3 현세대가 향후에 그 차세대에서 받을 프리미엄을 그냥 바로 먼저 받아버린 거예요. 50%를. 그래서 한 300달러대였던 HBM3 12단 가격이 500달러대로 상승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일단은 엔비디아랑 계약한 그 HBM4 가격이랑 거의 그 육박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고요. 그리고 신규 국사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그전에 재계약 가격보다 더 높게 지금 불러야지만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그 HBM 관련해서는 일단 그 빅테크들이 AI 팩공격이 시작했다는 거죠. 구글 제미나이 요즘 많이 쓰시죠. 제미나이 3 그 3.0 프로 이런 거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제 그 알파벳이 시가총액 이제 2위를 막 도전하고 이런 상황이고, 오픈 AI에서 챗GPT 5.2 많이 쓰고 있고, 막 그룹도 좀 쓰시는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출원형 이런 그 인공지능이 좀 경쟁을 벌이면서 수요가 폭증을 했고, 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그 H200 그 중국 수출을 허용을 하면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중국에다가 조건을 이제 아예 선 결제 100% 현결제를 조건으로 좀 되게 냉혹하게 지금 걸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HBM 가격이 더 튀었어요. 그래서 이게 HBM 200에 탑재되는 그 HBM 3 8단 제품까지 수요가 좀 막 몰려버려서 절로 가버린 물량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HBM 가격을 폭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도 가격 상승세가 당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생산 라인 확대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낸드 라인을 디램으로 전환 중인데, 올해 2월달에 HBM4 양산 준비 등에 의해서 당분간 공급 물량 확대가 좀 어렵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청주 M15X 이거 하이닉스 얘기입니다. 가동돼야지 실물 물량 공급이 좀 가능일 텐데, 아직까지 하여튼 당장 저 캡박스 늘게 좀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그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그 HBM4 16단 개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4분기까지 납품하라고 납품 요구를 했고, 그래서 반도체 3사가 지금 그 개발 착수에 들어가고 초기 물량을 언제 할 것인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차세되긴 하죠. 그 HBM4 12단 같은 경우에 그 2월 달에 대량 공급을 예정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보니까 갑자기 사양을 높였습니다. 속도를 최소 11GBps 이상으로 올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스펙 변경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3월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1분기 말. 여기서 한 달 정도 더 늦어지는 뭐 그럴 것 같고, 그게 그 HBM4 12단은 그렇고 16단 같은 경우가 HBM4 16단이 될지 HBM4 2가 될지는 좀 바뀔 수가 있는 상태고, 이 16단이 더 얇게 지금 그 방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6단을 쌓으려면은. 그래서 더 이제 그 공정도 개선이 돼야 되고 본딩도 더 얇게 잘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지금 이 쌓는 거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가 훨씬 유리합니다. 같은 공정에서도. 그런데 이번에 그 CES에서 SK하이닉스가 HBM4 16단 그 48기가짜리를 선보였죠. 가장 빨리.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월 5일에 그 회사 그 뉴스룸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좀 올렸는데, 그 올해 이제 HBM 시장 전체 시장 출하량의 3가 전체 출하량이 66%를 차지할 전망이고, 그리고 이건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구글 TPU, 아마존 등의 이제 그 맞춤형으로 설계가 된 게 대부분 다 HBM3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높은 수율과 양산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HBM3 시장을 올해 점유율 50% 이상 유지를 자신하고 있다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밝혔고,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계 구축하고 엔비디아의 공급을 시작하겠다는 데가 3월 말 정도로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의 패키징 공법으로 인해서 차세 시장 점유율 우위를 했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마이크론이 좀 늦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HBM4가 사실 주문형 반도체라서 파운드리가 무조건 필요했는데 이걸 대량 공격으로 한다고 하면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폰테스트 다시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이제 삼성전자가 좀 지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 HBM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좀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HBM3E에서는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HBM4도 지금 더 빠르다라고 보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HBM3 가격 50%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들부터 하이닉스가 더 트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HBM4 16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실물이에요. 실물이 이번 CES에서 발표를 했고, 11.7GBps 속도의 48기가 용량 16단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존 그 HBM4 12단이 36기가였어요. 그러니까 더 반도 높고 용량도 더 많죠. 그리고 이제 여기 소캠이라든가 LPDDR6 이것들이 공개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가격 강세에 힘입어 새해에도 여전히 반도체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외사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연일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영업이익이 20조 나왔습니다. 20조.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17조 8천억 정도 뭐 그 정도였었고, 그리고 올라온 컨센서스가 19조 6천억이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20조에서 21조였기 때문에 20조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였고, 20조가 안 나오면 쇼크였다는 거였는데, 20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뭐 약간 세럼 물량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확인하고 싶었거는 정말 20조가 나올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냐면은 지금 그 반도체 실적들 올해 엄청나게 좋다고 막 하고, 일부 그 외국계 증권사를 추정치를 합치면 불과 몇 달 전에는 그래도 굉장히 뭐 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영업이익 합산은 올해 200조 될 거라고 했을 때도 깜짝 놀랐었는데, 최근에 또 상당 그 제일 높게 부른 그 증권사를 합치게 되면은 300조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도 일부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20조를 찍었다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20조를 좀 뭐 21조, 22조 이런 식으로 좀 더 서프라이즈 나왔으면 좋았겠지만은, 어떤 시장의 어떤 우려를 확신으로 바꿔주는 그런 계기는 됐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더 확신을 가진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208% 증가했고 분기 사상 최대이익입니다. 일단 이제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보면 AI 서버 수익이 급증하면서 요게 이제 그 AI 서버 탑재량이 높고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가격도 DRAM도 30% 오르고 낸드도 20% 오르고, 구조적으로 구조 공급 계약과 이제
그 어떤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 범용 메모리가 감산이 되면서 AI 고사양으로 좀 전환이 됐고 노트북 일반 서버 범용 메모리도 공급 부족이라서 다 지금 가격 상승 요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도 어떤 그 전통적인 그 사이클이 아닌 그 AI 주도의 구조적 호황으로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수요가 언제 피크아웃이 언제냐 이걸 논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격도 올해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1, 2부 27년까지도 뭐 계속 강세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급 부족이 뭐 심하게 보는 쪽에서는 2030년까지도 공급 부족이 쉽게 해소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올해 한 디들5에서 40%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한 추가도 20%더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HBM4를 삼성전자가 이제 샘플을 엔비디아 쪽에 좀 제공을 해서 품질 인증 진행 중입니다. 그 CLS에서 HBM 상용 공급 시에 삼성전자 올해 HBM 출이랑 3배 올라간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아마 추가 실적 레버리 요인으로 보고 있어서요. 왜 이제 그 디램이랑 범용 디램 쪽에서는 워낙 지금 호황이고 HBM 쪽에서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쪽에서의 공급이 어떻게 잘 되는지 그게 이제 결국에는 또 그 실적과 연관이 될 것 같고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CLS에서는 메모리 가격 강세가 올해 계속 지속되고 공급 타이트한 상태로 어떤 그 주가 조정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KB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크아웃 논의는 시기상조다. 주가 조정 시 매수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카운터포인트 여기서도 DDR5 중심의 가격 상승 국면이 계속 진행된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1월 29일에 확정 실적 발표를 하고선 사업부별 손익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또 HBM4는 엔비디아 인증 통과라는 양산 시점 아마 원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2월달에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1월 말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 말 1분기 말이죠. 1분기 말로 연기가 돼서 그게 그때 잘 되는지를 봐야 되겠고 그리고 메모리 가격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둔화되는 것보다도 그 레벨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공용 상황에서도 이런 범용 메모리 휴태지의 지속성이라든가 이제 OEM 재고 흐름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파티가 끝날 시점 언제쯤에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증설을 하면은 이런 파티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지껏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쉽게 증설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치킨 게임을 해서 죽일 만한 상대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반도체 3사밖에 없어가지고 마이크론을 또 죽일 수 없거든요. 마이크론도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 행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치킨 게임 버리기도 어려운 상태예요.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지 뭐 않을 거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만 대규모 증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호황이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28년까지는 캐펙스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그러니까 최소 27년까지는 캐펙스가 많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노무라 증권에서 메모리 3사 그 생산량과 캐파 추정치를 비교를 했는데 지금 HBM 에서는 그 출하량이 캐펙스가 삼성전자 3년 평균 53%, 하이닉스 57%, 마이크론이 160% 증가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770M이 7억 7천 기가바이트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게 지금 다 웨이퍼를 잡아먹는 이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 쪽에서는 이렇게 캐펙스가 올라가는데 디램 웨이퍼 캐펙스를 보면은 이거 일단 파란색 하이닉스만 먼저 보죠. 올해 지난해 이제 73만 장에 올해도 73만 장 그대로예요. 하이닉스도 지난해 58만 장이 올해 62만 장 별로 안 늘고 마이크론이 40만 장에서 올해도 40만 장 그대로예요. 내년에 삼성전자가 올해 73만 장에서 79만 장으로 조금 늘고 28년도에 가서는 94만 장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올해 62만 장에 내년도에 68만 장. 마이크론이 지난해와 올해 40만 장인데 내년에 45만 장. 많이 안 늘어요. 그리고 웨이퍼 캐파 같은 경우도 요게 그림 본 것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28년도 돼서나 좀 각도 약간 다르게 올라가죠. 그리고 그 어떤 캐펙스가 저도 27년까지는 충분히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면은 지금의 호황은 27년까지는 계속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오래 투자하는 데는 뭐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HBM 쪽에서 워낙 그 수요가 많고 쏠리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조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HBM 쪽에 생산을 집중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메이커를 워낙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행 디램 쪽 공급량이 심화되고 일부 가격이 범행 디램이 HBM 가격을 넘어가는
사태도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바이트당 가격 기준을 봐도 그 전에 한 4-5배 차이 났다가 지금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와버렸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 EBS 보고서를 보면은 범용 디램 그 매출 총 이익률이 67%, HBM 매출 총 이익률이 62%, 범용 디램이 역전해 버렸어요. 삼성전자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HBM3 엔비디아 블랙의 구글 TPU용으로 지금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HBM4랑 범용 디램 쪽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하이닉스는 원래 엔비디아 올인에 있었죠. 그래서 HBM3와 HBM4를 같이 병행하다가 지금 HBM3가 더 아직 굉장히 잘 팔리고 가격도 높아버리니까 아직까지는 주력으로 가면서 HBM4도 준비하는 이런 형태로 살짝 바뀌었고, 그리고 일부 2000 컴퍼스 공정 전환을 통해서 그 원시 나노로 공정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제 월 한 14만 장까지 캐펙스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정 전환이라서 전체 캐파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원비에서 원C로 바꾸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올해만 봐도 그러면은 이제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공급 부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례 없이 지금 메모리가 부족해요. 지금 웨이퍼도 증설이 제한된 상태면서도 공룡 난이도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할 수 있는 빅그로스에 비해서 수요가 더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웨이퍼가 그럴까 지금 그 공룡 전환도 보면은 그 원시 나노웨에서 크로스오버 되는 게 12분기 이상 그 걸리다 보니까 공룡 전환하는데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디램과 그 낸드 시장 자체도 디램은 서버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낸드도 주로 이제 그 ESS들 지금 출원형 쪽에 필요한 것들 ESS 시장이 급증하다 보니까 올해 뭐 어쨌든 뭐 이거를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반도체 가격이 폭등을 한 상태고, 맥쿼리 걸 아직 넣지는 않았는데 증권사들 그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삼성전자가 하단이 133조에 이게 주로 외국계 증권사 거긴 한데 155조까지 보고 있고, 하이닉스를 하단이 101조에 상단 148조까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보다도 그러니까 공급 부족, 쇼테지 상황, 요게 대해 주목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 계속 갱신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올해 좀 최근 많이 올랐어도 쉽게 팔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코너에서 우리 방송에서 뭐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도 많이 말씀드려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긴 할 텐데 지금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둘 다 쉽게 팔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고요. 요게 그 CT랑 모건 스탠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 CT증권에서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을 155조 그리고 내년에 167조, 그리고 하이닉스는 올해 113조에 내년에 129조 불렀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건 하이닉스네. 하이닉스 148조에 그 내년에 181조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 좀 훨씬 많이 불렀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148조랑 155조 합치면 300조가 넘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 맥쿼리에서 어제 리포트를 냈는데 하이닉스 112만 원 목표가 부르고 삼성전자 24만 원 목표가 불렀습니다. 맥쿼리에서. 그래서 맥쿼리 거랑 아까 CT랑 모건스탠리 거를 다 이렇게 합쳐봤어요. 제가 컨센서스를 3개를 합쳐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평균 153조 올해, 내년에 192조, 그리고 하이닉스가 132조, 내년 166조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제 그 밸류를 보면 퍼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7.6배, 내년에 6.2배, 하이닉스가 올해 4.9배, 내년에 4배입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퍼 4배예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쉽게 팔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앞에 요거 그 CT랑 모건 스탠리 자료를 봐도 모건 스탠리 보면은 하이닉스 여전히 4배, 내년에 3배. 그 CT도 하이닉스가 5배 뭐 수준이고 삼성전자는 7배, 6배 이런 수준이니까 밸류 자체를 여전히 너무 싸다는 거죠. 전세에서 가장 싸 주식이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라서 많이 올라서도 사지기는 뭐 매수를 하기에는 막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보유 관점에서는 쉽게 팔면 안 된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